빙상부 처음에 모집할 때 스케이트를 타겠구나 해서 빙상부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빙상부 초등학교 빙상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교실에서 자세 잡는 거예요. 교실에서 자세 잡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제 뭐 발도 띄고 허리도 굽히고 그런 걸 공부한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. 스케이트장 가는 건 아니었구나. 학기 내내 한 번도 스케이트장 말고 거기를 갔다. 롤러 스케이트장. 아이스 스케이트장은 못 가고 롤러 스케이트장 한 번 갔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현장에 없는 어떤 방법들은 좀 제가 느꼈던 교실에서 스케이트 연습하는 것처럼 좀 무의미해 보이죠. 어, 뭔가 이제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데. 그래서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그래서 현장을 상상할 때 이해하라. 라는 건 뭐냐면은 자료 수집의 목표서부터도 적용이 돼요. 자료 수집의 목표. 이 이야기들은 다 전부 이 노후에 해당이 됩니다. 노후.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지. 그 다음에 범위를 넓혀서 2차 원인, 3차 원인, 4차 원인. 특히 이 4차 원인은 되게, 이런 1차, 2차, 3차에서 말하지 않던 어떤 핵심적인 거라서 되게 은밀한 부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거를 AI한테도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서 AI한테 그런 걸 말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. 자기의 어떤 가장 은밀한 부분. 특히 AI는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녹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좋은 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잊어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때그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4차 원인이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지금까지 늘 얘기하던 것들은 별로 이게 의미가 없고 자료 수집이라는 의미가 노라는 게 이런 것들을 알지만 안 된다는 거를 아는 거고 그다음에 선순환 활동에서 악순환 사고 활동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거고 또는 사고 활동에서 자기의 사고가 어떤 사고라는 걸 아는 거고,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은 그거를, 그 사람과 함께 아는 거거든요. 나만 알고 있어서 저 사람은 저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아는 거를 같이 나누는 거라 그 사람도, 피상담자도 사고가 확대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.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요. 아, 내가 이런 사고였구나. 그러니 어떤 면에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소모적입니다.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그러니까 알맹이는 놔두고 껍데기만 이제 갖는 그런 식의 소모적입니다. 하면은 아 그렇군요.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. 폐쇄적인 거예요. 라고 하면은, 아, 내가 그렇게 폐쇄적이었나? 폐쇄적이었구나. 이제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일단 말하려면 그 전에는 알아야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료 수집의 목표를 다시 할 때 단지 문제를 밝힐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상담자의 인격, 그 사람의 삶, 그걸 이해하는 거.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는 거. 그래서 피상담자의 목표는 피상담의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가 생기도록. 그래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. 그런 걸 질문한다는 자체가. 그래서 피상담자의 성경적인 신앙 이해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그걸 물어보니까 그걸 답하게 되고 답하면서 이런 게 이런 거였죠.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럴 때 어,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요소고, 여기서 이렇게 하는 요소, 이것도 이렇게 하는 요소. 이제 뭐,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났지만, 그, 애니메이션 중에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. 그걸 뭐 TV를 보다가 이렇게 채널 돌려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도 되게 또 흥미가 있어서
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, 그 중에 한 장면,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, 귀멸의 칼날의 한 장면인데, 그 주인공이 귀신? 그러니까 귀신인 거죠. 귀신을 극복하는 그 검사가 있어요. 근데 이 검사가 자기의 어떤 자괴감 혹은 자기의 그 어떤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, 대전을 하지 않겠다. 혹은 대항하지 않겠다. 자기는, 그런 어떤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. 딱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검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, 당신을 검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던, 보니까 희생한 친구도 있고 가르쳐준 스승도 있고,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건 이겨주기를 혹은 대항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당신이 그거를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 혹은 나 자신의 어떤 결핍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면은, 그런, 그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버릴 겁니까? 그걸 이제 잊어버릴 겁니까? 그걸 무시하겠습니까? 딱 그러니까 그 말이 이 검사의 마음에 깊이 박힌 거예요. 그렇게 질문만 했는데. 그러니까, 하세요 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안 할 겁니까? 그걸 이어가지 않을 겁니까? 이렇게 하니까 이 검사가, 그러네. 그게 되네. 나를 키워줬던 스승, 나를 위해 대신 희생했던 친구, 아, 나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네.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탁 바뀌더니, 아니야, 나는,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어. 내가 뭐, 검사로서 부족해. 내가 뭘 못해.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내가 그 마음을 이어가겠어.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게. 그런 게 되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. 그런 테마 하나가. 그래서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. 그걸 질문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그거는 별 소용이 없고, 의식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게 왜 안 될까요? 그 이면에 있는 게 뭘까요?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되게 해야 되니까. 그러지 않고, 그랬군요, 그랬군요, 그 다음은요, 그 다음은요. 이렇게 어떤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, 실습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1년이 지나가도 진행이 안 돼요. 왜 그렇게 했냐니까 감히 물을 수가 없었다. 혹은, 그냥 듣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다. 이런 경우도 있고.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만 해요. 이게 왜 안 될까? 그럼 이걸 물어봐야만 하는 거예요. 이걸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. 이걸 알려고 하면은 또 이 다음부터 또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또 그, 쪽으로 들어가면. 그래서 정 안 되면 4차까지도 간다. 이걸 꼭 의식을 해야 되겠어요. 안 그러고 여기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는, 그 자체가 소모적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모적인 사고에 빠지는 거예요. 내가 폐쇄적인, 내가 단기적인 사고. 그 사람의 단기적이거나 극단적이거나 단절적이거나 허상적인 사고를 극복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사고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걸 빨리 알아야만 하겠어.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자료 수집의 목표를 이런 대상에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자료 수집 시 전제의 문제.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의 경험을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피상단지 경험 해석하서는 안 돼요.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 않거나 임의로 가정 해소도 안 돼요.